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2013년, 2014년 이럴 때에 이미 이번에 리센느 무섭노 같은 종류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의 전효성 씨가 어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물어본 거죠. 그 이미 12년, 뭐 13년 정도 전의 얘기인데 물어본 거죠. 아, 멤버들끼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근데 전효성 씨가 웃으면서 그럼요. 저희들끼리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 네, 라고 기억나죠. 얘기한 것. 이거 정확하게 일베에서 산업화는 좋은 의미로 쓰고 민주화는 이제 따돌리고 배제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용법을 가지고 이제 전호성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뭐 무섭노 같은 경우는 이게 사투리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라도 가능하지만 민주화를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건 그냥 정확하게 일베였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전효성 씨 계속 나는 일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베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뭐 이제 팬들이 댓글을 달 때 전효성으로 민주화하자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좋은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썼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효성 씨 같은 경우는 일베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보 같은 것들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릴까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떠올려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전효성 씨가 일베를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문제인데 일베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 온라인 문화에 익숙하고 그 공기에 젖어들어 있으면 일베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일베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제 당시에 혐오 표현이라든가 일베에서의 여성 혐오라든가 지역 혐오, 뭐 장애인 혐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고민을 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뭐 일베라든지 아니면 일베로부터 영향을 받은 남초 커뮤니티 문화가 소수자를 혐오하고 이럴 때 이거 그냥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인데 이거 혐오 표현 아니라 표현의 자유인데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와서 아뜨거하고 하는 게 되게 늦은 대응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베 때리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일베에서 자라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청년 문화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떠올릴 만한 건 뭐냐면 이게 1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30대 남성이라고 우리가 막 그냥 얘기했다고 치면 10년 전에 30대였던 남성 지금 몇 살이겠냐는 거예요. 40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세대 담론 안에 넣어서 뭐 지금의 청년 남성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년이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냥 사실 한국 문화에 전반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스며들어 있는 어떤 뭐 혐오라든가 차별의 문제 이런 걸 사실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저는 뭐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번에 그 리센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좁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헨노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무섭노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종결어미로 노를 썼던 건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경상도 구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씩은 다 얻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의문문으로 노를 쓸 때는 이것을 뭐 yes or no,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노고 나고, 그러니까 밥 먹었노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밥 내가 먹었나 나 이렇게 하는 거다. 진짜 열심히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거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잘 모르는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게 너무 우스운 거야. 왜 이래야 해 도대체. 저희 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어 네이티브가 네.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용법과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리센느 그 원희의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섭노라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섭냐라고 물어보는 거라면은 무섭노라는 것이 그 용법에 맞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테면 그거를 서울어로 그 번역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거지. 왜 이렇게 무서워? 왜 무섭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노를 쓸 수 있는 앞에 왜가 생략되어 있는
그 이 문맥,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 배우잖아요. 모를 때 우리도 이거 하고 있어. 앞뒤 문맥의 흐름을 봐가지고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사 유니버스에서 이거를 막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도 부산 네이티브고 조국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게 경상도 말인이 아닌이를 시작해가지고 다들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은 거예요. 김현지 PD가 먼저 했죠. 김현지 PD도 경상도 남태령을 연출하신 네, 남태령과 어린 김장하를 어린 김장하. 네. 그래서 했던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노가 어떤 때 사용하냐 이게 본질은 아니고 노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노가 일베 말투라는 것으로 고착된 거 그러니까 대표되는 건 맞잖아요. 일베 말투 중에서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전작권 연설 대한민국 군대 뭐 했노 이기야 뭐 할 때 그거를 뭐 따라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노라는 것이 그 노무현을 조롱하는 컨텍스트를 가졌을 때 일베 말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리센네 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중반생쯤 되겠죠. 20대가 간 넘은. 근데 2000년대 초중반생들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가 아까 손평이 얘기했었던 일베 말투와 이제 인터넷 세계로 스며들어가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럼 그때 인터넷을 보고 자라던 아이들은 일베의 어떤 혐오 문화라는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런 말투들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아행행 뭐 이런 거 유행했어요. 맞아요. 아행.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어떤 말투 같은 것들을. 그 모든 말을 쓸 때 우리가 어원을 따지고 맥락을 따져가면서 쓰지 않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썼던 말인데다가 거기다 원희 같은 경우는 거제의 딸인데 거제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노라는 종교러미를 쓰는 것은 익숙한 그러니까 되게 노라는 말을 쓰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 같은 것들이 익숙한 저변에서 나의 원래 언어도 노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당연히 일베 말투라는 컨텍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데도 노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일베 말투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일베어를 감별할 때 그냥 어떤 어미만을 갖고 기계적으로 감별하게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감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노를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아니 왜 경상도에서 수천 년 동안 써온 종교어미를 일베 놈들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인 건 맞아요? 천년. 수백 년 정도 오랫동안 써온 종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가 내가 그렇게 어원이라든가 맥락 같은 거를 모르고 쓰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떠오른 거는 사실 욕설 같은 거거든요. 사실 10대 20대 남자애들 사실 30대 40대 50대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사실 명확해요. 남자애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시발입니다. 삐. 근데 이거 어원 같은 거 찾아보면은 되게 성적이고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이 욕설을 썼을 때 우리가 그런 나는 이거를 성적으로 젠더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야지 라고 해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것이 그냥 보편화된 가장 뱃속에서 나오는 욕설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감별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언어 생활에 대한 잣대가 다 좀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일베어라고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모를까?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되게 막 그 못된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룹핑 만들고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니즈랑 이 그 일베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전략들이랑 되게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못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그 맥락으로다가 되게 큰 오해를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김풍 작가분이
글을 쓰고 심윤수 작가분이 그림을 그렸었던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찌질해요. 네. 아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내가 그때 그거 그거 예. 가장 찌질이었거든. 내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그걸 보면은 막 미치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한테 너 내가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해맑게 막 눈을 빛내면서 물어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찌질의 네. 리스트가 있구나. 네, 약간 이- 진짜 묻지 마. 그거 진짜 묻지 마. 그 홍상수 영화 보면서 부끄럽지만 약간 약간 그렇지. 부끄럽지만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뭔가 찌질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성, 이성 남성 시해남의 사계층으로 한 로맨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시 요즘에는 어시를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는 사이니까 어찌 아름아름 이렇게 했던 어시가 이제 엑스트라도 그리고 배경도 그리고 채색도 하고 말풍선도 하고 막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예,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어쩌다가 코가 껴서 그렇게 한 요리사 건데. 김풍희 어씨. 심윤수 심윤수 작가님의 어시가- 어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풍 작가분이 콘티를 짜요. 근데 딱 콘티까지 짜고 이 나머지 작업은 이제 심윤수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 자잘한 막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추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흑역사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인공 남자애가 과거 회상 중에 옛날에 대통령 선거 시즌이 한번 쭉 배경으로 한번 딱 나오고 한 컷 나오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작은 거 한 컷으로.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웹툰이 뭐 요즘에는 3D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돌리기는 하는데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을 약간 이 만화처럼 포토샵으로 필터를 매겨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컷아웃 필터를 썼어요. 저희가 그때 그때 이제 컷아웃 필터로 사진을 돌렸는데 이 그 대통령 후보 사진들 이렇게 쫙 붙어 있는 벽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컷아웃 필터로 돌렸는데 노무현이라는 글자에서 뒤에 현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컷아웃이 필터에서 얘가 이미지를 일부러 깨뜨려요. 깨뜨리면서 현이 날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노랑 무는 되게 간단하잖아, 심플하잖아. 현은 덩어리가 져가지고 날아간 거야. 너무만 남은 거. 네, 너무 남은 거야. 와. 아찔하다. 설마 이런 일이 그리고 되게 작은 컷이었으니 뭐 이거 누가 알겠냐. 그리고 알아도 우리가 일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배 일자도 생각을 아예 못 하고 그냥 작업을 해서 넘기고 네이버에 올라갔어요. 노무로 올라가고. 네, 그날 저녁부터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돼? 제작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풍이니까 김풍 1배 이거 딱 뜬 거지. 근데 김풍 작가분은 그림 쪽엔 아예 일절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콘티 스토리 딱 끝 이거고 시즌의 역사 드라마 대본도 썼다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림 작가 심윤수 작가가 1배다. 2차 1배 놓여뜨고 그러니까 다 해명을 올렸어요. 해명을 또 잘 올려가지고 야 그러면 어씨가 1배다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씨가 1배다까지 갔을 때쯤이면은 얘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지기는 했었는데 되게 황당했었어요 그때. 예, 컷아웃으로 돌리고 이게 당연히 여기 뒤에다가 현자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웃긴. 그것도 너무 눈에 띄고. 예, 예. 그게 또 1배 같다. 예. 보라고. 일부러 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일배를 하고 혹은 일배의 세계관을 즐기고 그래서 이것을 밈이나 노예처럼 이제 하면서 알아보면 좋고 뭐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탱크데이 같은 거는 뭐 여러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저는 그 일배적 세계관을 상품화한 것, 장난으로 가지고 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 일배냐 아니냐로 맥락 없이 그냥 이런 식의 노무라든지 아니면 노라든지 이런 하나의 정말로 밈이 되어버린 어떤 이미지 하나를 박제해서 일배를 찾아서 족치겠다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사실은 너무 황당하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